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썸 모의고사 미적분 그리고 기하 과목 해설을 맡게 된 이강록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선택 과목들의 구성이 아마 풀어보셨으면 29번이 30번보다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도 수능에서 선택 과목들이 29번이 30번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항 배치를 했고, 일단 미적분 23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미적분 23번 문제 읽어보면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플러스 1 분의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찾아내야 되는 건 an이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a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4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일단 3의 n제곱이고 3의 n-1제곱이니까 얘네를 맞춰주면 얘 밖으로 3 빠져나오면 되겠죠. 즉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3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1 n-1제곱이죠. 분의 4 곱하기 3의 n-1이다.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주니까 답은 3분의 4 나오겠네. 그래서 1번 나오고요. 자, 24번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n제곱 분의 2k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뭐죠? 우리가 자주 쓰는 정적분의 정의, 구분구조법이죠. 그래서 바꿔보면 얘를 일단 분모 분자를 다 n제곱으로 나눌게요. 왜? n분의 k라는 게 결국 변수 x가 될 거고 n분의 1이라는 게 dx가 되잖아요. 적분식에서. 그래서 바꿔보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 여기서 n분의 k의 제곱 더하기 1이고 분의 n분의 k의 앞에 2 곱해져 있고 곱하기 n분의 1 뭐 이런 꼴이 되죠. 그럼 얘가 정적분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죠? 얘가 정적분으로 바뀌면 이제 x 제곱 더하기 1 분의 2x고 dx고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로 바뀌겠죠. 자, 얘 계산해주면 얘는 사실 치환적분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분모의 미분한 꼴이 2x인데 그냥 분자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ln x제곱 더하기 1에다 1 넣고 0 넣은 걸 뺀 거구나. 그래서 계산해주면 정답은 ln 2가 나오네요. 그래서 1번 나옵니다. 이제 또 25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킨다고 했죠. f의 2x 세제곱 더하기 1은 2의 x제곱이다. 이때 f'3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얘는 건미분, 속미분 우리 다 기억나시죠? 이게 저희 모의고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합성함수니까 얘를 그냥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f' 2의 x 세제곱 더하기 1이고 얘는 2의 x제곱 안에 미분한 거 바깥에 써줘야 되니까 6x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뭘 할 수 있냐면 이 안에 있는 녀석 있죠? 2x 세제곱 플러스 1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항상 증가만 하는 애 아니에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안에 있는 녀석이 통째로 3이 되는 녀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죠? 쉽게 보이죠? x는 1일 때네요. 자, 그럼 여기다 x는 1을 대입해보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6에 f'3은 2다. 그래서 구하는 f'3의 값은 6분의 2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나와요. 자, 이제 26번 볼게요. 매개변수 t로 나타내진 곡선이죠. x는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고 y는 2의 2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래서 t가 ln 3일 때 dx, dy dx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일단 보면 얘가 매개변수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x dt, dy dt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얘분의 얘를 해주면 우리가 dy dx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얘네의 각각 미분한 꼴을 찾아볼 건데 일단 미분하면 dx dt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가 나오고 dy dt는 2의 2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나오네요. 자, t가 ln 3일 때니까 ln 3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3분의 5 나오고 여기는 ln 3, 9
얼마 나오죠? ln 3 넣으니까 ln 9 18 빼기 3분의 55 나오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분의 1이니까 정답은 3분의 55다. 그래서 답은 11. 정답은 5번 나오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칠판 정리하고 27번부터 다시 볼게요. 27번부터 볼게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x는 0보다 클 때 정의된 함수 fx는 역함수 gx를 가진대요. 그래서 역함수의 관계에 f합성 gx는 x다를 한번 써놨고, 그리고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x제곱 곱하기 g'x의 세제곱은 lnx의 4제곱 곱하기 gx의 세제곱, 이걸 만족시켰는데 f1이 1일 때 이 적분식의 값이 72가 나오게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치환적분 문제인 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일단 보면 먼저 무슨 관계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일단 역함수 얘기가 나왔죠. 이게 역함수 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식이잖아요. 아주 원초적인 식. 얘에서 일단 우리가 뭘 끄집어낼 수 있냐면 당연히 g'x 곱하기 f'gx는 1이라는 걸 꺼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적분식을 관찰해 볼 건데, 일단 적분 구간에 gk라는 g에 관련된 어떤 값이 있고, 적분하는 애 안에 이 안에 f'x라는 애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뭘 해줄 거냐면, 여기서 단순히 x를 gt로 치환을 해볼게요. 왜? 적분 구간이 만약에 얘가 x를 gt로 치환하면 얘가 k로 깔끔하게 바뀌고,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g1도 1이고 얘가 또 1로 그냥 깔끔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일단 여기서 dx는 g't dt다 얘가 나오고, 그래서 적분식을 제대로 써주면 어떻게 바뀌냐? 자, 일단 윗끝 k로 바뀌죠? 아래끝 똑같이 1이고, 왜? g1이 1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gt의 세제곱 곱하기 f'gt가 들어오죠. 이제 여기 f'gt. 근데 걔는 뭐죠? g't분의 1이죠. 그래서 얘를 그냥 한 번에 g't분의 1이다. 여기에 루트 씌워져 있고 분모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분자는 얘 미분한 거 한번 들어야 되니까 g't dt가 되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를 좀 더 정리를 해볼 건데, 정리가 어떻게 되냐? 자,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네요. gt분의 g't의 전체의 2분의 3제곱 dt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의 값이 이제 72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관찰해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식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이 방정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뭘 끄집어낼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적분해야 되는 이 함수가 g분의 g'의 2분의 3제곱 꼴이 나왔죠. 그럼 얘도 애초에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식을 g분의 g' 뭔가 세제곱 꼴로 엮어볼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면 gx분의 g'x 얘의 전체 세제곱은 어떻게 나오죠? 얘는 x제곱분의 x분의 lnx 제곱의 전체 제곱이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피적분 함수가 2분의 3제곱이니까 다 2분의 1제곱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없어지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이 적분식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옆으로 끄집어와서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얘는 x분의 ln x의 제곱을 하란 말이랑 똑같았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 적분할 건데, 사실 얘는 치환 적분이 맞아요. ln x를 뭐 t로 두고, 다시 한 번 더, t는 아까 썼으니까 뭐 k로 둘까요? k로 있네. 뭐 대충 알파로 두고 또 치환 적분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ln x의 미분한 꼴이 x분의 1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얘가 뭔가 크게 어려운 치환 적분 꼴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적분을 하면 ln x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 얘가 적분한 애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k 넣고 1 넣고 빼니까
3분의 1에 ln k의 세제곱이 얼마다? 72가 나온다. 자, 그럼 ln k는 6이 나오네요. ln k가 6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실수 k의 값은 2의 6제곱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27번이었고 칠판 좀만 정리하고 28번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28번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 항상 역함수 관계가 나오면 가장 원초적인 식부터 적고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런 관계가 나왔을 때 적분 구간과 적분해야 되는 함수 안에 뭔가 관계가 보이면 한번 치환을 해보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역함수 관계라는 거였으니까 역함수를 가지고 치환을 했죠. 그리고 이런 간단한 치환 적분들의 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주어진 식을 적절히 변형하자. 그래서 이 식을 적절히 변형하는 게 포인트였고 이 정도면 되겠죠? 이제 칠판 정리하고 28번부터 볼게요. 자, 그럼 28번부터 볼게요. 28번 문제 읽어보면 함수 fx 3분의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2의 x-3제곱을 곱한 거, 얘랑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대요. 이때 f3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먼저 읽어보면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의 제곱 빼기 gx의 제곱은 0이래요. 그쵸? 그러면 다른 거 보기 전에 이 식만 보고 fx의 제곱 빼기 gx의 제곱은 0이라는 이 식만 보고 뭘 끄집어낼 수가 있냐면 함수 gx라는 건 이렇게 정의되겠네요. 풀마 fx다. 즉 마이너스 fx일 수도 있고 플러스 fx일 수도 있고 얘네 둘을 적당히 갈아타면서 가겠죠. 뭐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고, 나조건에서 보면 g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극대값은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쵸? 자, 얘네만 보고 이제 우리가 함수 fx의 특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함수 fx의 특성을 보면 얘 2차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의 꼴이죠. 그러면 걔가 그래프 모양이 몇 가지로 특정되지 않나요? 왜냐면 얘 fx를 미분해봐도 2차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꼴일 건데, 이 지수함수는 부호변에 영향을 주지 않고 2차 함수만 부호변에 영향을 줄 테니까 극대극소가 최대 한 개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값이 최대 두 개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상황에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뭐 이런 애가 가장 대표적인 애겠죠? 자, 첫 번째 1번이라 적어놓고, 뭐 두 번째 뭐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극소값이 0이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극소값이 0보다 크다. 뭐 마지막 네 번째, 극소값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증가만 한다.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함수 gx가 지금 무슨 조건이 있냐면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이 gx라는 얘가 플러스 fx거나 마이너스 fx, 얘네 두 개의 함수를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만 쭉 따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얘가 만약에 1번 케이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플러스 fx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만약에 gx라는 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갈아탈 수 있는 구간이, 갈아탈 수 있는 그 점이 이런 그래프에서 딱 두 개 나오죠. 여기랑 여기. 이 갈아탄다는 의미가 뭔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유형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함수를 중간중간 선택해 가면서 갈아타는 애들. 작년 수능 11번 걔도 나왔었고, 옛날 나형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갈아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갈아타든 무조건 극대값이 생기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왜 무조건 극대값이 생기는지? 얘가 사실은 갈아타는 게 뭐 8가지 정도 경우가 있겠네요. 그 8가지 경우 모두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이 그래프만 보고도 알 수 있겠죠. 얘가 어떻게 갈아타든 극대값을 반드시 가진다는 거. 뭐 이런 상황이니까 첫 번째 거는 나조건에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지울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만약에 이 세 번째 거 같은 그래프는 얘가 그냥 플러스 fx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근데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든 갈아탈 수 있는 구간이 뭐 있으면 갈아탈 수 있겠는데, 얘네 둘이 애초에 만나는 교점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교점이 없으니까 얘는 갈아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애초에 막 플러스 fx로 시작했으면 그냥 플러스 fx로 쭉 가는 거예요. 연속이어야 되니까 gx가. 밑에는 애초에 마이너스 fx로 시작했으면 그냥 마이너스 fx로 쭉 가는 거예요. 왜? gx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모양이면 애초에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애초에 상정한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동시에 갖는 애였는데 갈아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번도 아웃시키고 4번도 마찬가지. 얘는 애초에 플러스 fx가 얘면 마이너스 fx가 얘고 위의 논지랑 똑같이 얘는 서로 갈아타지 못하고 한 그래프만 쭉 따라가게 될 텐데 극소값도 없고 극대값도 없죠. 그러니까 극소값이 없어서 얘는 안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린 나머지 그래프가 하나 남았어요. 2번 그래프죠. 얘는 좀만 지우고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2번 그래프가 이제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얘에 좀 집중을 할 건데 얘가 일단 마이너스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 그래프만 보고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갈아타는 걸 그리는 것보다는 이거 경우에서 이거 갈아탈 수 있는 구간이 여기 하나니까 4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모양이. 근데 극소값을 갖고 극대값은 갖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걔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극소값을 가지면서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그래프가 보이죠? 이렇게 따라오면서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 얘는 극소값 갖지 않으면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극대값 갖지 않잖아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볼 만한 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원래 fx에서 이 점 있죠. 여기가 이제 극소값 마이너스 2에서 가진다고 했으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건데 원래 fx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 뭐였죠? 극대였죠. 근데 얘가 단순히 부호가 바뀜으로 인해서 극대였던 게 극소로 바뀌었죠. 이런 생각이 이제 6모 28번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고 뭐 여기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k라고 줄게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저 fx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자, fx 끌고 오면 3분의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2의 x 마이너스 세제곱 얘가 f고 자, f 프라임 x를 한번 보여볼게요. 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나왔잖아요. 극소니까, 아니 극대였으니까 원래 f 프라임은 얘 구해보면 3분의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3분의 2 x 더하기 a 뭐 이렇게 하네. 뒤에는 2의 x 마이너스 3제곱 그대로 있고 자, 이런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b 더하기 a다. 없어지고 얘랑 이 계산되니까 b-a가 0이네요. 즉 a는 b네요. a는 b니까 일단 이쪽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3분의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여기 a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고 근데 얘가 여기 접하는 모양 아니에요? 여기 원래 fx의 모양에서는 극소였던 점이 x축과 접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애초에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져야겠죠? 극소값이 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판별식 D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a는 0이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그러면 여기 a로 묶이니까 a 마이너스 3분의 4다. 뭐 이렇게 나오고 a가 3분의 먼저 a가 0 또는 3분의 4가 나온다는 것까지 알았고 여기 f'x를 조금만 더 관찰해보면 밖으로 빼서 쓰면 얘는 부호변화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앞에 있는 2차식만 볼게요. 3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분의 2 x 더하기 2a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가 뭐 인수분해가 되나요? 지금? 인수분해가 뭐 될 것 같아요. 앞에 3분의 1 빼주면 x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 x에다가
6a가 되니까 x 제곱 x 플러스 2a 3a 더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에서 극소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a에서 극소였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좌표가 아까 이 k라고 뒀던 게 마이너스 3a가 되는데 얘가 만약에 a가 3분의 4면 여기서 그 값을 갖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극소인 게 말이 되나요? fx가? 생각을 해보면 a가 3분의 4면 여기가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극대보다 극소가 왼쪽에 있죠? 저희가 그린 그래프에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a가 뭐 0이겠네요. 자 그럼 a가 0이니까 여기 좌표는 그냥 0이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x는 3분의 1에 x제곱 2에 x 마이너스 세제곱 이게 끝이었구나.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f3의 값은 3 대입하니까 그냥 3 나오겠네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간에 이런 함수의 선택 fx 제곱 마이너스 gx 제곱은 0이다라는 식에서 gx가 이제 풀만 fx 갈아타면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원래 함수의 극대였던 점이 부호가 바뀌면서 극소로 바뀌거나 뭐 이런 함수의 부호가 통째로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8번 여기까지 하고 29번부터 칠판 정리하고 다시 볼게요. 네 이제 이어서 29번부터 가볼게요. 어렵죠? 네. 아무튼 다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29번부터 가볼게요. 그냥 바로 할게요. 네, 29번부터 가볼게요. 여기 보면 다시 29번부터 가볼게요. 지금 보면 제가 뭐 구구절절하게 문제를 다 설명하진 않을 건데 얘 보면 이 SAO라는 애의 이 넓이를 F세타라고 하고 QSR 이 넓이를 G세타라고 한대요. F세타 빼기 G세타 나누기 세타를 리미트 세타는 0 플러스로 보냈을 때 그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 모양과 이 모양에 겹치는 모양이 있지 않나요? 어딘가에? 이 사각형 SOHR이라는 애가 결국은 이 큰 삼각형 왜냐면 얘에서 얘 넓이를 빼는 거니까 여기 겹치는 부분에 그 두 삼각형이 다 더했다고 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생각은 2021년 6월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면 얘를 F세타를 뭐로 볼 거냐면 삼각형 ARH로 볼 거고 G세타를 뭐로 볼 거냐면 삼각형 QOH로 볼게요.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일단 보면 여기 지금 AB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각 세타고요. 여기 원점 O에서 P까지 한번 이어보면 이 각도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각은 이 세타가 될 테니까 길이가 웬만해서 다 표현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F세타가 좀 더 쉬워 보이니까 F세타 구해볼게요. 지금 이 길이가 2죠. 이 길이 2.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수직이니까 이 AP 길이가 2 코사인 세타예요. 자 지금 각 다 세타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세타 안 쓸게요. 그냥 EC라고 할게요. 자 EC예요. 그러면 이 각이 EC니까 요거 있죠. 요 AH 길이 얘는 EC 제곱이네요. 이해되죠? 얘가 EC 제곱이니까 또 HR의 길이가 EC 제곱 S가 될 거고 이 AR이라는 애가 길이가 EC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F세타 삼각형 ARH의 넓이는 구했어요. 어떻게? 저거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AR로 볼게요. 곱하기 2의 C 세제곱 다 세타예요. 이거 각 곱하기 높이
RH로 볼게요. 2C제곱 S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구했고 두 번째 G세타가 구하는 게 좀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일단 G세타 이 삼각형 QOH를 관찰을 하면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나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 하나뿐이에요. 일단 각을 다 표시를 해줄 거니까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알 수 있죠 얘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각을 특정 지을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자 이건 저희 모의고사 마지막으로 점검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할 거냐면 코사인 법칙 쓸 거예요. 보면 이 QH의 길이를 이 QH의 길이 얘를 뭐 x라고 할게요. 얘를 x라고 하면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길이 반지름이니까 1 이 길이 여기가 수직이니까 반지름 길이 1이고 이루는 각 2세타니까 여기 코사인 2세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 코사인 법칙식 그냥 그대로 쓸게요. x 다시 1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2세타 빼기 x 제곱 아니 더하기 x 제곱 빼기 2x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는 그냥 사인 세타로 쓸게요. 사인 세타다. 뭐 이렇게 나오고 얘를 x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얘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죠. x가 2차 방정식의 해로 나오겠죠. 얘를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그냥 한 번에 계산한 걸 쓸게요. 직접 구해보면 돼요. x는 코사인 2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제곱 2세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세타 네 이렇게 나와요. 얘를 좀만 정리하면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니까 여기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x의 길이가 두 개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조건에 뭐가 있냐면 세타가 4분의 파이보다 작고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걔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왜? 얘네가 그 각의 범위가 0부터 4분의 파이라고 한정이 돼 있으면 얘네 크기들이 서로 나오거든요. 크기들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직접 해보면 돼요. 계산의 부피가 너무 기니까 저는 지금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g세타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 5h 곱하기 qh x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2분의 1 할 거예요. 그래서 g세타를 적어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로 f 세타 빼기 g 세타를 세타로 나눌 건데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얘 보면 f 세타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는 게 사인 세타밖에 하나밖에 없죠. 밑에도 보면 문제가 될 만한 건 여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따로따로 세타로 나누고 세타로 나눌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뺄 거예요. 얘 세타로 나누면 자리가 너무 좁네요. 얘를 일단 지우고 여기에 f 세타를 좀 더 다시 써보면 2분의 1에 2c 세제곱 곱하기 2c 제곱 곱하기 s. 자 얘를 세타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얘랑 얘 1로 가고 세타가 0으로 가니까 1, 1. 그래서 얘는 2가 나오네요. 됐죠? 자 얘가 2가 나오니까 다음 g세타를 세타로 나눠보면 x 지워버렸다.
당황하지 않고 x 다시 적어보면 2분의 1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얘 이제 세타로 나눠보면 자, 1 그죠? 1 얘 1이고 여기 부분 얘랑 약분이 되니까 1로 가고 여기 뒤에 부분 얘가 문제죠. 사실 세타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까지는 하고 어떻게 할만하겠어요. 왜? 얘가 사인 제곱이니까. 근데 여기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2세타가 또 붙어있죠. 자, 얘를 뭐 할 거냐면 이 루트 안에 식에 코사인 제곱 2세타를 한 번씩 더하고 빼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2세타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뭐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고 세타를 나눴으니까 일단 이 세타가 루트 안에 들어간다고 치면 루트가 좀 더 이렇게 커지고 여기에 세타 제곱 여기에 세타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앞에 건 그냥 얼마죠? 얘가 사인 제곱 2세타니까 얘는 4네요. 뒤에 거 얘는 얼마죠? 얘 그냥 1이죠. 얘도 그냥 1이고 더하기 1이네요. 그래서 여기 루트 부분은 그냥 루트 5가 되는구나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마무리 계산해주면 얘는 계산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네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 2에서 2분의 1 플러스 5를 빼주면 2분의 3 빼기 루트 5가 나오네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P 플러스 Q의 10 곱한 값이니까 3 빼기 1에 10을 곱한 20이 정답이겠죠. 자, 29번 치고 계산 부피도 크고 코사인 법칙이라는 특이한 생각도 쓰는 문제였어요. 다음 7번 정리하고 30번 갈게요. 네, 이제 미적분 30번 같이 볼게요. 먼저 문제 읽어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일단 가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x가 t로 갈 때 x-t분의 ln 절대값 fx 더하기 1이 이 값이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시 t의 값은 오직 1뿐이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조건을 보면 x-4 곱하기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가조건을 보고 올해 9월 모의평가 22번 문항 있죠? 죄송해요, 6월이죠? 6월 문항에서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 있죠? 그런 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항상 이런 문제를 보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 과정에 오히려 많이 나올 법한 그런 복잡한 극한식 꼴들 있죠? 걔네들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루트가 나오면 일단 유의하를 해라. 그리고 수렴하는 극한값 그 꼴들이 나와 있으면 걔네를 먼저 생각해라. 예를 들면 뭐 x분의 sin x 우리 미적분에 배웠으니까 뭐 얘가 0으로 가거나 뭐 이런 애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좀 관점을 두시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조건을 보면 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저는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일단 삐질게 우리가 보기 쉬운 걸로 뭐 얘를 그냥 뭐 미분계로 생각하겠다 미분계수로 생각하겠다 뭐 그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얘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리미트 x가 t로 갈 때 ln 절대값 fx에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fx 이래도 되죠? 곱하기
x-t분의 절대값 fx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두 식으로 찢어졌을 텐데 분모 분자에 같은 절대값 fx를 곱했으니까 식에는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1이라고 할게요. 이쪽 부분을 2라고 하고, 자, 1번식과 2번식을 함께 관찰을 해볼 건데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절대값 fx가 0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발산을 할까요? 발산을 한다고 뭐 미리 말을 해버렸는데 절대값 fx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이쪽 부분은 분명히 1번식은 수렴할 거예요. 어떤 상수로. 그쵸? 근데 2번식은요? 얘 발산하지 않나요? 왜죠? 얘가 0이 아니면 일단 어디 상수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죠. 이러면 분명 발산을 할 테니까 이런 경우, 즉 절대값 fx가 0이 아닌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쉽게 알 수 있죠?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fx가 0이에요. 얘가 0이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이쪽 부분이 일단 뭐 수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이런 식의 극한식고를 배웠어요. 미적분 시간에 x분의 ln x 플러스 1은 x가 0으로 갈 때 1이라는 걸 배웠죠. 뭐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극한식골이 어떤 상수로 수렴하겠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 얘는 일단 얘가 0으로 가면 적당히 수렴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거 있죠? x-t분의 절대값 fx, 얘만 따로 빼서 보면 리미트 x가 t로 갈 때 x-t분의 절대값 fx인데 얘가 fx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수렴하나요? 어떤 상수로? 이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하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절대값 fx라는 값이 만약에 절대값 fc라는 데에서 0이라고 쳐볼게요. 자, c를 넣어보면 얘가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절대값이 씌웠을 때 그 모양이 반대일 테니까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얘가 x가 t 플러스로 갈 때랑 x가 t 마이너스로 갈 때 그 극한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일 것 같아요.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왜? 절대값 함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fx가 만약에 c에서 0이라고 쳤을 때 x-c, 그러니까 여기서 중근 이상을 가지면 얘가 절대값이 c였더라도 무조건 그냥 0으로 수렴하겠죠. 다시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0으로 가는 개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모가 0으로 하나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데 일단 얘가 0으로 가는 개수가 하나예요. 만약에 즉 여기서 그냥 쭉 올라가요. 그냥 하나로. 그러면 절대값이 씌웠으니까 좌미분계수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중근 이상을 가져야 되겠죠. fx는 4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t는 1일 때 중근 이상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우린 뭘 알았냐면 이 극한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t는 1, 즉 fx는 다시 적을게요. x는 1에서 중근 이상의 근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뭐 대충 이런 그래프 모양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냥 대표적인 4차함수의 모양? 여기 좌표가 이제 1인 거죠? 뭐 이런 식의 모양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조건을 볼게요. 나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x-4 곱하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x-4라는 건 4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이런 값 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f'x를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는
0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리고 x가 4보다 크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제 뜻이 뭐예요? 아, fx라는 건 4 왼쪽에서는 감소만 하는 애고 4 오른쪽에서는 증가만 하는 애네요. 아,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만 하는 4차함수의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1이라는 데에서 중근 이상의 근을 간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런 모양이 그냥 바로 떠오르죠. 어떤 모양? 3중근을 갖겠죠. 아프리카 모양. 여기 좌표가 1인 거고. 자, 그러면 4 왼쪽에서는 감소만 하고 4 오른쪽에서는 증가만 해야 되니까 여기 이 극소에 해당하는 x좌표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뭐 제가 여기서 뭔가를 더 언급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지금은 해설강이니까 바로 풀어보면 얘가 4차 함수죠. 3중근을 가지는 특별한 비율 관계가 있지 않나요? 몇 대면? 3대 1이라는 비율 관계. 즉 여기 좌표가 그냥 나오죠. 좌표가 5네요. 자, 그럼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과 나조건을 보고 함수가 특정이 됐어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1에 세제곱 곱하기 x-5네 함수 fx가 생각보다 쉽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는 f6의 값을 구해보면 6 나오니까 125가 30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였죠? 가족권에서 이런 극한식이 존재하기 위해서 극한식을 우리가 좀 익숙한 꼴로 변형을 했다. 이렇게 두 개로 찢은 것처럼. 그리고 극한식을 봤을 때 오히려 내신에 많이 나올 듯한 그런 기본적인 극한식 꼴들 있죠. 루트 나오면 유리하고 뭐 이런 식의 꼴들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극한값이 어떻게 수렴하거나 발산하는지 이런 여부를 판정을 했고, 다음 나조건에서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4 곱하기 f'(x가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따로 떼서 봤다.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도 마이너스여야 되고 얘도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함수 fx를 바로 특정을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그냥 계산에서는 그냥 이런 비율 관계들, 얘도 어떻게 보면 시간 단축의 요소죠. 센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연습을 해오셨을 테니까 이런 거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를 푸는 과정을 봤을 때 항상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케이스 분류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혹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지금 단순히 fx가 0이 되냐 0이 안 되냐 얘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했잖아요. 이런 간단한 케이스 분류들이 문제 푸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이런 점 유의하셔서 시험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적분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썸 모의고사 기하 파트를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하도 사실 30분보다 29분이 더 어려워요. 아까 미적분 해설할 때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23번 좌표 공간의 두 점 A, 2,4,A, B, 3,-8,6에 대하여 선분 AB의 1대2 내분점이 XY 평면 위의 점이래요. Z좌표가 0이라는 거죠. 자, 1대3, 1대2 내분점이라 했으니까 A는 그냥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24번 두 초점이 F'인 쌍곡선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2분의 Y제곱은 1이 있는데 얘의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1이래요. 즉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위에 한 점 이 P라는 애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얘가 여기 좌표가 1이라는 거죠. 일단 쌍곡선이 완벽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는 좌표를 다 찍으면 여기 좌표 2, 초점 좌표 4,0하고 마이너스 4,0 되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거 사실 그냥 이 길이 알파, 이 길이를 우리는 알파 플러스 4로 둘 거예요. 왜? 그게 쌍곡선의 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두고 물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쌍곡선의 접선은 항상 그 접선이 P라면 이 접선은 각 F, P, F'을 2등분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이 뭐냐면 각의 이등분 성질 얘 대 얘는 A 플러스 4 대 A다. 이걸 그냥 바로 쓸 건데 A 플러스 4 대 A는 자, 이 길이가 얼마죠? 여기 잡고 1이고 마이너스 4니까
5대 여기 좌표는 1이고 4니까 3이다. 계산하면 A는 6이 나오네요. A 6 나왔으니까 PF의 길이는 여기는 6이 나오고 PF'의 길이는 10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선분 PF 곱하기 PF'의 길이의 곱은 6 곱하기 10 해서 60이 정답으로 나오네요. 다음 25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의 점 A에 대하여 점 P가 5P 내적 AP는 0이고 5A 내적 5P는 18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뭐 이렇게 생긴 애들 아닌가요? 여기가 A고 5는 원점이니까 이 점 P는 이 첫 번째 식 있죠? 요 식. 얘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예요? 선분 5 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즉 원의 자치가 이제 P의 자치죠? 이렇게 생겼고 지름의 길이는 6이네요. 두 번째 5A 내적 5P의 값이 18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요. 근데 5A 벡터 있죠? 얘는 크기가 얼마죠? 이 5A 벡터는 크기가 6이에요. 그러면 5P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즉 얘는 5A x축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와 똑같은 말이니까 정리를 하면 P라는 애는 3보다 여기 중점 좌표 3이에요.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애들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지름 길이 6이었으니까 원래 원의 둘레는 6파이, 그 중에 절반이니까 3파이. 그래서 답은 3파이가 되네요. 칠판 정리하고 26번부터 볼게요. 자, 이제 26번 볼게요. 지금 좌표 평면 위에 타원 2가 있는데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 이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두 점 A 4,0이고 B 0,-2죠. 얘를 찍어두고서 삼각형 ABX의 넓이가 t가 되는 x의 원수의 그 x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대요. 얘가 뭔 얘기냐? 이 x는 타원 2 위의 점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삼각형 ABX의 넓이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볼 거냐면 여기 이 직선 있죠? AB라는 직선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쵸?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 쓰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네.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삼각형 ABX니까 걔가 만약에 이 AB라는 걸 밑변으로 보면 그 높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생성이 될까요? 보면 얘는 분명히 저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는 타원의 양접선 이만큼이 이제 ABX의 높이가 될 수 있는 점들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경계값을 구하려고 했어요. 경계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두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졌거든요. 기울기가 2분의 1로 주어진 상태니까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타원은 빼고 타원은 더하고 쌍곡선은 빼는 거라고 했죠. m제곱 4분의 1 곱하기 a제곱 9 더하기 4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y절편이 얼마냐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랑 여기 2분의 5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알 수 있죠. 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알 수 있죠. 거리 구해보면 얘는 0,2분의 5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계산을 하면 루트 5분의 9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9가 나오고 밑에 길이는 루트 5분의 1이 나오네요. 루트 5분의 1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는 삼각형 ABX의 넓이가 될 수 있는 범위를 구한 거예요. 왜? 높이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즉
삼각형 ABX의 넓이는 이 높이 곱하기 얘 길이 4,0이고 0,-니까 이 길이 2루트 5죠. 그래서 맥스 최대값은 2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9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즉 계산을 하면 9네요. 자, 최소값 얘는 그냥 0이죠. 삼각형 그냥 이 직선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F1 더하기 F9라고 했거든요. 넓이가 9가 나오는 점 타원이의 점 X는 몇 개일까요? 여기 접하는 점 얘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F9는 그냥 1이다. 근데 지금 F1 보이세요? F1이 뭘까요? 삼각형 넓이 그 넓이가 1이라는 점인데 잘 생각해보면 아까 이 길이 구해놨죠? 루트 5분의 1이라고 2루트 5 루트 5분의 1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삼각형 넓이가 1이 나오네요. 즉 높이가 루트 5분의 1일 때 삼각형 ABX의 넓이가 1이 나온다고요. 2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요한 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1이 나오는 점은 여기 이 접선이랑 접하는 이 점도 있겠지만 뭐가 더 있죠? 이쪽으로도 이 직선의 거리가 루트 5분의 1 나온 점이 여기랑 여기가 있죠. 즉 넓이가 1 나오는 점 몇 개? F1은 3개 존재하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F1 더하기 F9니까 정답은 4 나오네요. 칠판 정리하고 27번부터 다시 볼게요. 1번 문제 읽어보면 좌표 공간에서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있고 중심이 A 4,0, 루트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9와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을 C1, YZ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을 C2라고 한대요. 이때 두 원 C1, C2의 평면 알파 위로에 정사형의 넓이가 S로 같을 때 S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보면 우리가 원래 XY 평면에 생기는 원 C1의 넓이 그리고 YZ 평면에 생기는 원 C2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얘가 일단 자 그려놨거든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XY 평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찍히겠죠.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평면적으로 볼게요. 이 X축이 점이 되도록 앞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Z축과 Y축이 있을 거고 얘가 XY 평면에 수선해발을 내린 게 길이가 얼마죠? Z좌표인 루트 22겠죠. 즉 여기 이만큼이 여기가 A고 여기가 뭐 A', XY 평면의 수선해발 A'이 되는 건데 이 길이가 루트 22죠. 근데 9의 반지름은 얼마죠? 5죠. 5니까 여기에 이렇게 길이가 5일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여기 길이가 5, 여기가 루트 22.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그냥 나오죠. C1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죠? 피타고라스 쓰면 그냥 루트 3이네요. 루트 3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원 C1의 원래 넓이는 3파이였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 C2도 구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수뇌발이 찍히겠죠. 수뇌발 찍히고 그리고 이 길이가 또 오겠죠. 반지름으로. 수선해발은 이 길이 얼마죠? X좌표가 4니까 이 길이가 4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한 번 더 쓰면 5, 4, 3 나와야 되니까 원 C2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었네요. 즉 C2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니까 9파인가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좌표 공간을 이해할 거냐면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해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테니까 얘를 Y축이 점이 되는 방향에서 바라볼게요. Y축이 점이 되는 방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 X좌표, X축, 여기 Z축, 여기에 이제 평면 알파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자, XY 평면에 있는 C1의 넓이가 3파이였고 YZ 평면에 있는 C2, 원 C2의 넓이가 9파이였으니까 얘네가 정사형이 이제 알파 위로 꽂힐 건데
만약에 이 알파랑 XY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얘 알파랑 YZ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즉 우린 둘 다 정사형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의 정사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3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얘는 3파이 곱하기 9파이죠. 9파이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즉 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얘네 둘의 넓이가 s로 같다는 거 아닌가요? 즉 여기서 3파이 코사인은 9파이 사인이 나오고 얘 파이 없애주고 넘기면 3분의 1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나요? 얘는 탄젠트 세타죠. 즉 우린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세타일 때 이 길이 3이라는 거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이 길이가 루트 10이 나올 테니까 우리가 원래 구해야 했던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계산 우리가 구하는 S의 넓이는 3파이 위아래 아무거나 해도 돼요. 3파이 곱하기 루트 10분의 3이다.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9루트 10 나오네요. 파이 빼먹었네요. 10분의 9루트 10 파이. 7번 정리하고 28번으로 갈게요. 네, 이제 기하 28번부터 같이 볼게요. 먼저 문제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4px 위에 한 점 A가 좌표를 줬죠. 지금 뭐라고? k, 6이래요. 좌표가 k, 6이고 얘에서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은 L이라고 하는데 직선 L이 포물선의 준선과 만나는 점을 B,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요. 각각 B, C고 A와 B에서 X축의 수선해발을 내린 걸 A', B'이라고 각각 말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삼각형 CBB'의 넓이를 S1, 삼각형 AFA'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3S1이 S2라고 나와있죠. 두 점 AF를 지난 직선이 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D라고 할 때 삼각형 FDA'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보면 지금 A라는 애가 좌표를 K,6이라고 줬는데 얘는 결국 포물선 y제곱은 4px 위에 한 점이라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항상 까먹으면 안 돼요. 포물선 위에 한 점이니까 이미 방정식 하나를 준 거예요. K랑 6을 각각 y는 4px, y제곱은 4px에 대입을 해보면 36은 4p k네요. 즉 여기서 무슨 식을 얻을 수 있냐? pk는 9라는 식을 얻을 수 있네요. 자 이건 그냥 당연히 잡고 가는 거고 두 번째로 A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린 포물선의 접선 중에서 이런 성질을 알고 있을 거예요. 포물선의 접점의 X좌표와 그리고 걔가 X축과 만나는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그 점의 X좌표 얘는 이 꼭지점의 좌표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쵸?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이 C의 좌표 있죠? 얘를 그냥 마이너스 K구나 이렇게 적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CBB'의 넓이가 AFA'의 넓이의 3분의 1이라고 했죠. 자 일단 볼 건데 지금 이 좌표 있죠? 이 F라는 얘의 좌표가 P잖아요? 그쵸? 얘는 K니까 이 길이는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얘 X좌표에서 얘 X좌표 빼면 되잖아요. 즉 얘가 그냥 K-P네. 선분 A', F의 길이가 또 CBB'에서 이 길이 있죠. 얘도 그냥 좌표가 나오지 않나요? 왜?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P고 여기가 마이너스 K니까 또 걔네들을 빼주면 얘도 길이가 K-P네. 그쵸?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삼각형 CBB'과 AFA'의 넓이의 비가 1대3이라고 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직각삼각형인데 이 녀석하고 밑변이 K-P로 길이가 같지 않나요?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걸까요? 얘를 보면 높이가 얘가 6이었으니까 얘의 높이는
2가 나오겠구나. 왜? 밑변의 길이가 같은데 넓이의 비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우리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얘 길이가 2고 얘 길이가 6이구나. 근데 이 AC A'이라는 이 큰 직각삼각형을 보면 이 BC, B'이라는 이 작은 직각삼각형이랑 닮았죠? 왜? 한 각을 공유하고 90도인 각을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적을게요. BB'의 길이랑 CB'의 길이의 비는 AA'의 길이랑 CA'의 길이랑 같구나. 이런 비례식을 찾을 수 있죠. 왜?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BB'의 길이 얼마죠? 2고 CB'의 길이 K-P고 얘는 AA'의 길이 6이고 CA'의 길이 얘는 여기 좌표가 X좌표가 K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K니까 단순히 2K로 나오겠죠. 자 얘를 계산을 해주면 K는 3P가 나오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K와 P에 대한 두 방정식을 얻은 거죠. 따지고 보면 여기 PK가 9라는 식 하나랑 K는 3P라는 식 하나 나왔으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을 해줄게요. K는 3P니까 P제곱은 3이네요. 즉 여기서 P는 루트 3임을 쉽게 알 수가 있고 K는 P의 3배를 곱한 거라고 했으니까 K는 3루트 3이 나오네요. 자 얘네 둘을 알았으니까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 볼게요. 삼각형 FDA'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제가 빗금치는 이 녀석의 넓이죠. 자 근데 얘를 좀 크게 보면 이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왜냐면 K-P라는 게 3루트 3에서 루트 3 빼는 거니까 2루트 3이 나올 거고 여기가 2루트 3 1대 루트 3의 특수한 비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그냥 4루트 3이겠네요. 이걸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보면 여기 길이를 우린 구할 수가 있거든요. 선분 FD의 길이를. 왜죠? 우리가 포물선에서 초점을 지나는 한 직선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에 대한 식을 하나 알고 있지 않나요? 얘를 AF의 길이를 알파라고 하고 FD의 길이를 베타라고 하면 이런 식을 우리는 지금 아셔도 돼요. 지금 배우셔도 돼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P 초점의 좌표 P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에서 우리는 뭘 끄집어낼 수 있냐면 지금 알파에 해당하는 게 4루트 3이고 P에 해당하는 게 루트 3이었으니까 4루트 3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루트 3분의 1이구나. 자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베타라는 게 3분의 4루트 3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 베타라는 걸 왜 구했냐? 여기서 또 그냥 닮음 쓸 거거든요. 무슨 닮음이냐면 지금 여기 그림이 좀 지저분하니까 이쪽 좀만 지울게요. 베타가 3분의 4루트 3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 A 프라임, F, D. 여기 길이가 이제 4루트 3이고 길이를 다 표시해보면 2루트 3 그리고 6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 길이가 3분의 4루트 3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뒤에서 만약에 X축의 수선해발을 딱 떨구면 이 각 있죠? 이 각 여기 D'라고 할 때 각 D' F, D가 3분의 파이 나오지 않나요? 왜?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여기 60도였잖아요. 특수각 때문에 여기도 60도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만 알아도 이 D'의 길이를 알 수가 있네. 2분의 1 한 다음에 루트 3 곱하니까 여기 길이가 단순히 2인가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린 뭘 한 거냐면 이 삼각형,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FDA'에서 밑면의 길이를 2루트 3이라고 보고 높이라는 게 이 높이라는 녀석이 그냥 2였구나를 쉽게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구하는 정답은 밑변의 길이 2루트 3 곱하기 높이 2하고 2분의 1 해주면 답은 2루트 3 나오네요. 그래서 2번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물선의 접선의 성질과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성질을 썼죠. 아까 배웠던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p분의 1이다. 이런 식하고 포물선의 접선의 성질, 여기에 x좌표와 접선의 x절편, 얘 둘의 x절편은 이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런 기하에서는 이런 짜잘한 성질들이 되게 시간 단축에 많이 도움을 주고 식의 부피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니까 꼭 한번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28번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2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9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 먼저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 ABCDF와 정육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지름의 길이가 루트 14인 반원이 6개 존재한대요. 이때 각 반원을 이웃한 반원과 접하도록 얘네 각 변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대요. 자, 밑에 모양 나와 있죠. 이때 평면 ABCDF와 평면 A'B'C'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요.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네요. 자, 일단 그림이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고 일단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쵸? 뭐 해바라기 모양인데 이걸 어디서 봤겠어요? 자, 보면 일단 하나하나 천천히 할게요. 가장 먼저 보면 각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A', C', B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얘가 밑면이랑 이루는 이면각을 우린 찾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 이면각을 찾으려면 최소한 교선이 쉽게 보여야 되죠. 근데 지금 교선이 쉽게 보이나요? 교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 교선보다는 정사형의 성질을 한번 써볼게요. 이 평면 삼각형 A', B, C'이라는 애가 밑면으로 이제 정사형이 꽂히게 되면 그때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걸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 A', C'의 길이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얘가 정사형으로 꽂혔을 때 어떤 모양인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두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 길이가 4인 거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14인 반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4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얘가 일단 접할 건데 이렇게 접었을 때 각 옆면에 있는 원들이랑 접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얘를 이런 삼각형에 내접하도록 그려볼게요. 좀 이상하긴 한데 삼각형에 내접해요. 자, 이런 상태로 얘를 접으면 결국은 삼각형들의 각 옆에 변들, 제가 지금 그린 얘네들 있죠. 얘네들끼리 서로 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얘네들끼리 서로 접하면서 이 반원에 왜 접하는 이 삼각형 얘네끼리 이 접점끼리 만나겠죠 이제. 그럼 우리 이런 상황인 거 알았으니까 일단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삼각형을 밖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렸어요. 삼각형 모양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렸으면 일단 반원에도 접하니까 그냥 중심에서 스냅을 딱 떨궈야겠죠. 왜? 접하니까. 뭐 이렇게 떨구면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14죠. 지름. 왜? 지름의 길이가 루트 14라고 했으니까 뭐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얘가 길이가 더 편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가 2분의 루트 14, 여기가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는 4에서 4분의 14를 뺀 루트 2분의 1이 나오네요. 자, 이걸 알았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사실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얘는 일단 밑면이랑 평행하겠죠. 이렇게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직각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얘를 떼서 붙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14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 기억나시죠? 방금 길이의 비를 구한 길이의 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얘랑 억각이잖아요. 그쵸? 억각인 상황이니까 얘도 얘랑 똑같은 비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대 2분의 루트 14는 2분의 루트 14대 네모라고 할게요. 이 길이가 이제 네모인 거죠. 좀만 지우고 네모라고 하면 4분의 14는 2분의 네모니까 네모는 그냥 4분의 7이었네요. 여기 길이가 4분의 7이다. 뭐 여기도 4분의 7 똑같이 나오겠죠.
자, 얘를 왜 그렸냐? 자, 우리가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얘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두 번째 그림에서. 그럼 걔를 이제 이 평면이랑 수직인 방향으로 저희가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그럼 수직인 방향으로 쳐다보면 얘가 만나는 그 교점들 있죠. 각각의 그 접점들이 이런 육각형 모양을 띠지 않나요? 사실 얘도 정육각형이겠죠? 아, 근데 얘 길이를 우린 방금 구한 거예요. 왜? 지금 이 길이를 구했잖아요. 얘가 얘잖아요. 얘. 보이시나요? 얘니까 얘를 위에서 보면 이 모양으로 겹쳐 보이겠죠? 이해되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뭘 안 거냐면, 아, 이 녀석의 길이가 얘네 접점들이 위에서 봤을 때 그리는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7이었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애초에 구해야 되는 걸 타겟팅하고 왔었는데 걔네들의 이제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아까 A 프라임, C 프라임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얘 위로 보면 결국은 이 길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쵸? 이 길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B라는 애는 여기 있잖아요. 이 녀석의 B. 그쵸?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저 안쪽에 있는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얘는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게 한 변의 길이 2분의 7이죠. 그러면 이 각이 각각 60도, 60도일 거 아니에요. 정육각형이니까 60도, 60도니까 이 길이는 4분의 7 그리고 이 길이가 4분의 7 루트 3이 나오네요. 2배 하니까 2분의 7 루트 3이네요. 아, 우린 뭘 알았냐면 이 안쪽에 있는 A 프라임, C 프라임이라는 녀석의 길이를 2분의 7 루트 3이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뭘 알고 싶냐면 이제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 녀석의 수선으로 꽂히니까 아, 사실은 평면 A 프라임, C 프라임, B라는 애랑 A, B, C, D, E, F라는 애의 교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건 사실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는데 얘가 이 녀석 A 프라임, C 프라임이랑 평행하면서 이 B를 지나는 뭐 이런 녀석으로 교선이 생기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이 녀석의 길이 그리고 이 A 프라임, C 프라임이 얼만큼 떠 있는지 이 높이 있죠.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한 얘네 둘 여기가 교선이고 얘네 둘만 알면 탄젠트 값을 일단 구할 수 있잖아요. 이 각이 세타니까. 혹은 이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길이가 좀 더 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 타겟팅을 두고 일단 구해보면 일단 이 길이는 구하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변의 길이가 안쪽에 있는 육각형이 2분의 7이고 바깥쪽에 있는 게 4니까 2분의 1 차이네요. 결국은 뭔 뜻이냐면 이 육각형들의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 길이도 2분의 7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체 길이는 4였으니까 아, 그 중에서 이만큼의 길이만 보면 되니까 여기 길이 4분의 7 루트 3이었죠. 여기가 4분의 7이네요. 4에서 4분의 7 빼니까 4분의 9가 나오네요. 이해되시죠? 4분의 9니까 아, 이 지금 제가 이 보라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 녀석의 길이 있죠. 얘가 4분의 9가 나오네요. 아, 이제 우린 얘나 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이면각을 구할 수 있어요. 교선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보면 아, 이제 이 A 프라임, C 프라임이라는 애가 얼만큼 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구하려고 봤는데 아까 이런 걸 구해왔었죠. 얘 이 길이 구하지 않았어요? 왜죠? 아까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도 닮음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서 비율관계로 여기 4분의 7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14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제곱하니까 4분의 14 빼기 16분의 49 4 하면 16분의 56에서 49 빼니까 16분의 7 4분의 루트 7이네요. 얘가 4분의 루트 7입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4분의 루트 7이고 그러면 얘가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 A 프라임, C 프라임이라는 애가 각각 여기랑 여기 꽂혔다는 거 알았죠?
그럼 B'이라는 애는 여기에 꽂힐 거고 지금 저희가 이 녀석 있죠? 얘는 결국 얘잖아요. 얘가 꽂히면 여기 중점에 꽂히겠죠? 위에서 왔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만 구하면 일단 얼만큼 높이 떠 있는지 A', C'의 높이가 밑면에 대해서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냐? 어떻게 구하죠? 여기 길이 아까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거 쉽게 찾지 않았어요? 2분의 1이고 여기 각도 60도니까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3이네요. 아, 오케이. 여기가 4분의 1, 3이니까 결국은 우린 뭘 찾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그리고 4분의 루트 3이었죠? 여기는 4분의 루트 7이었네요. 자,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4분의 2인가요? 이해되시죠? 여긴 4분의 2니까 단순히 A', C'의 이 높이 있죠? 이 녀석, 얘가 4분의 2였네요. 즉, 얘네 둘이 이루는 이면각을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4분의 9분의 4분의 2가 나와서 9분의 2가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코사인 제곱값이었으니까 코사인 값은 9고 2니까 루트 85죠? 코사인 값은 루트 85분의 81이었구나. 그래서 얘 제곱해주면 9죠? 9였구나. 제곱해주면 85분의 81. 걔가 29번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186 나오네요. 29번 생소한 도형이어서 굉장히 쉽지 않았고 구하라는 것도 좀 많잖아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공간 도형에서 어려운 게 나왔으면 항상 지금은 공간 벡터를 배우지 않으니까 포커스를 맞추면 좋은 부분이 얘를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얘가 결국은 뭐죠? 공간이라는 걸 평면화시켜서 본다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좀 더 공간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9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30번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 기하 30번 같이 볼게요. 먼저 문제 읽어보면 좌표 평면 위에 2점 A는 0,8이고 B는 8,0 그리고 세점 PQR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일단 가주권을 읽어보면 2점 PQ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위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상황을 표현해보면 0,8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이런 원위의 PQ가 움직이겠네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P랑 Q가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조건을 좀 주의해서 볼게요. OP 벡터 내적 OR 벡터는 0이고 OR 벡터 내적 BR 벡터는 0이래요. 얘가 뭘 의미하는지 솔직히 바로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OP 벡터를 먼저 보면 이 OP 벡터가 P라는 애는 이 원위의 한 점이니까 OP 벡터가 그릴 수 있는 영역의 범위는 얘에서 얘일 것 같아요. 뭔 얘기냐? OP 벡터가 이런 식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걔의 경기값이 얘 아니면 얘라고. 이해되시죠? 여기 P, 여기 P. 자, 근데 OR 벡터가 얘랑 수직이라는 거죠. OR 벡터 내적한 게 0이니까. 그러면 얘에 대해서 만약에 경계선이 여기였을 때 OR 벡터는 얘랑 수직인 이런 애가 OR 벡터일 거예요. 얘가 이렇게 쓱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OR 벡터, 만약 OP 벡터가 이런 애였을 때 OR 벡터는 얘의 수직인 이런 애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벡터 OR이 나타내는 영역은 대충 이런 데구나 혹은 이런 데구나 를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도형의 특성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8이죠. 좀 그림이 더럽지만 이해해주세요. 여기가 8이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4라고 했죠. 특수가 보이나요? 2대 1이니까 여기가 30도죠. 그쵸? 근데 이 30도가 옆에 수직이었으니까 OR 벡터가 나타내는 영역이랑 그래서 이 각이 30도구나 이 각도 30도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런 각도 찾는 거 되게 기본적인 도형이었죠? 원 중심에서 그냥 수세말 떨군 거고
두 번째로 OR 벡터 내적 BR 벡터가 0이래요. R이라는 벡터는 움직이는 벡터죠. 근데 B라는 건 뭐죠? 8,0으로 고정돼 있죠. 여기 B라고 할게요. 그럼 OR 벡터 내적 BR 벡터가 0이라는 게 뭘 나타내는 벡터의 내적이죠? 아,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얘는 그냥 단순히 원을 그리는 내적. O랑 B는 고정된 점이고 R이라는 게 혼자 움직이는데 두 벡터가 수직이니까 이런 애들이 R의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 첫 번째가 그리는 영역이랑 두 번째가 그리는 영역의 R 영역들의 교집합. 아, 얘네요. 우리가 구하는 R들. 이해되시나요? 지금 색깔 표시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녀석이겠네요. R이라는 벡터는 R이란의 종점의 접치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게 구하라는 게 지금 OB 벡터 내적 QR 벡터거든요. OB 벡터 내적 QR 벡터예요. 근데 일단 Q라는 애는 이 원위의 한 점이고 R이라는 애는 우리가 영역을 구했잖아요. R이라는 종점이 존재하는 영역. 근데 얘를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볼게요. 좀 잘 보이게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이런 원이 있을 거고 그림이 좀 삐뚤어졌죠? 이런 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정도 되는 애가 이렇게 원의 일부분 현을 그리면서 있네요. R이라는 애가. 자, 이제 Q는 여기 위에 있고 R도 여기 위에 있는 건데 보면 OB 벡터 내적 QR 벡터를 할 건데 Q라는 애랑 R이라는 애가 동시에 움직이는 점들이죠. 그러니까 이 QR 벡터라는 건 시점과 점점이 모두 움직이는 점들이에요. 이런 애 내적값을 우리가 그냥 그림만 보고 쉽게 알 수 있나요? 그러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당연한 아주 중요하지만 당연한 생각이 움직이는 시점과 점점이 있을 때는 뭘 경유해라? 고정된 벡터를 하나 경유하자. 뭔 뜻이냐면 얘를 쪼갤게요. O는 원점이니까 그쵸? 여기가 뭐 A였고 여기가 B죠? 자, 경유를 해볼게요. OB 벡터 내적 QR 벡터를 이렇게 볼게요. OB 벡터 내적 Q A 벡터 더하기 A O 벡터 더하기 O R 벡터라 이런 식으로 경유해도 되겠죠? 왜 이렇게 경유를 했냐? 자, 여기 보세요. QA 벡터라는 건 원의 중심하고 원 위의 한 점을 시점과 중점으로 갖는 벡터죠. 이런 녀석은 특징이 뭐죠?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이 잘 오는 게 특징 아닐까요? 이런 애는 내적의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굉장히 큰 힌트를 주는 녀석이죠. 두 번째, AO 벡터는 얘는 그냥 고정된 벡터죠. A, O니까. 다음, OR 벡터는 여기 R의 자치를 종점으로 가지는 벡터고. 자,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얘를 실제로 내적을 해볼 건데 일단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따로 구해볼게요. 미니멈. 자, 구해보면 OB 벡터 내적 QA 벡터를 볼게요. 얘네 둘이 내적을 하면 뭐가 제일 클까요? OB 벡터라는 건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QA 벡터라는 건 크기는 4로 고정돼 있고 반지름. 자, 방향이 자유로운 벡터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방향이 같고 평행할 때 그럴 때 제일 외적의 값이 크겠네요. 그럼 구해보면 단순히 8 곱하기 4인가요? 다시 8 곱하기 4가 OB 내적 QA의 최대값이네요. 두 번째, OB 내적 AO는 얘네 서로 수직 아닌가요? OB 내적 AO 수직이죠. 그냥 0이네요. 세 번째, OB 내적 OR 벡터의 최대값. R이라는 종점이 그리는 자치가 이런 애들이었으니까 뭘 알 수 있냐면 당연히 OB 벡터랑 평행한 이 점에 R이 위치할 때 두 벡터의 내적값이 가장 크겠네요. 그래서 그냥 8 곱하기 8이네요. 최대값은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최소값을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특징이 뭐냐면 아까 여기가 30도라는 거 들었었죠?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8이니까 여기가 90도겠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8이니까 여기 길이는 뭐 4, 여기 길이는 뭐 4루트 3?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얘가 수선의 발을 만약에 떨군다고 치면 이 길이가 4니까 이 길이는 뭐 2겠네요. 여기까지 알겠죠? 이런 상태로 이 내적값의 최소값을 볼 건데 자, OB 벡터 QA, OB 벡터 내적 QA 벡터의 최소값 어떠겠어요? 얘가 방향이 자유롭고 크기가 4로 고정된 벡터니까 당연히 방향이 OB 벡터랑 반대일 때 최소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8 곱하기 4겠네요. 두 번째 AO 벡터 내적 OB 벡터는 0이라는 걸 수직이어서 아까 봤었고 마지막 OB 벡터 내적 OR 벡터의 최소값인데 얘 내적한 다음에 OR 벡터의 내적 최소값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OR 벡터 내적 OB 벡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OB 벡터 얘 OB 벡터의 크기에 OR 벡터의 OB 벡터 위로의 정사의 크기의 최소값을 곱하면 되겠죠. 정사의 최소값이 어디예요? 이 점에서 떨어진 거겠죠? 즉 이 길이가 6, 이 길이가 최소값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OB 벡터 내적 OR 벡터의 최소값은 6 곱하기 8인.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한 게 두 벡터를 최대 최소를 더한 거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64, 48 답은 116이네요. 64, 48 112죠? 답은 112가 나오네요. 이렇게 기하상수권 풀어봤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였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벡터의 종점이 나타내는 자취를 구해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을 나타내는 종점의 자취는 외우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점과 종점이 동시에 움직이는 점일 때 이 벡터는 우리가 좀 쉽게 보기 위해선 고정된 벡터를 한번 경유해보죠. 이런 생각이었고 기하 여기까지 해설 강의 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고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단순히 뭐 그냥 시간 제고 모의고사 점수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진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로 이번 모의고사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